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정선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차, 이 페라리 2대를 타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페라리 타고 장거리 달려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잖아요. 오늘 이 장거리를 페라리를 타고 움직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296 GTP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짜 오너들은 여기다가 짐을 넣고 장거리를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짐 공간이 어딨냐,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키를 2번 따닥 누르면 앞에가 열립니다. 이렇게 앞에가 열리고, 열면 트렁크 공간이 열리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꽤 많아요. 제 가방 꽤 큰 거 들어가 있고, 같이 온 기자 것도 이렇게 큰 가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래에 깊이도 엄청나게 깊고 공간 자체도 넓어서 생각보다 큰 보스턴백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앞서가지고 페라리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핸들 아래쪽에 엔진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 버튼인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꾹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296 GTB 같은 경우에는 PHEV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모터에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이나 좀 시끄러움을 느낄 만한 공간에서는 조용히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안에는 디스플레이가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계기판, 이게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조수석 쪽에도 LCD 계기판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죠?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심지어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핸드폰을 꼭 선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계기판에 다른 그 속도계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애플 카플레이가 뜹니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조금은 불편해가지고 모든 기능들은 핸드폰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그냥 띄워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보기는 편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페라리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운전대를 잡은 차는 296 GTB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소개드렸던 두 차 중에 한 대는 오픈카 GTS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GTB 쿠페 버전입니다. 이 두 차의 스펙적인 차이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차로 설명을 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페라리를 타고 강원도 정선까지 온다 그랬을 때 걱정이 좀 됐거든요. 아무래도 슈퍼카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이 296 GTB 같은 경우에는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서킷 환경에 잘 맞게 튜닝을 거친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96 GTB 같은 경우에도 외모에서부터 일단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일상 주행 상황에서 너무 낮은 차들은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 앞코를 약간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은 못합니다. 경량화 같은 문제 때문에 지워냈어요, 이런 기능들을. 또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티타늄 스프링이 적용돼 있거든요. 레이싱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형 296보다 더 하드한 서킷 환경에 더 적합한 스프링을 끼워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상 주행, 장거리 주행할 때는 조금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하체 세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영상을 찍는 타이밍은 정선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지만 어제는 서울에서 정선까지 이 차를 타고 왔을 거잖아요. 그 200km를 넘는 구간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페라리는 일반적으로 좀 다른 슈퍼카들 대비해가지고 약간은 나긋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아세토 피오라노는 아니에요. 다른 슈퍼카들 못지않게 서킷 환경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길을 달리고 있을 때 바닥을 그대로 긁으면서 달리는 기분이 딱 들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296 GTB는 이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세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96 GTB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F8 트리뷰터거든요. 지금 296 GTB보다 휠베이스가 50mm나 깁니다. 296 GTB는 조금 더 코너링 머신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휠베이스부터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끼워 놓으면서 코너링을 적극적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여행 컨셉, 페라리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이런 컨셉에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지만 이 296 GTB에는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296 GTB를 탈 때는 이 이름에 GT가 들어가지만 약간 GT 성향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보다는 좀 일부러 한계령 같은 그런 길들을 지나가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와인딩 도로가 좀 섞여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와인딩 도로에 들어가기 전부터 느껴지는 점들은 달리다가 스티어링이 한 번씩 이렇게 꺾잖아요? 미쳤어 진짜. 와, 진짜 미쳤어.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의 핸들링이 되게 날카롭다, 아니면 직관적이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고만고만한 차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페라리는 아니야, 그냥 완전 다른 차예요. 이거는 그 직관적이라는 느낌을 아예 벗어난 수준에서 그냥 일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뒤에 있고 앞에 오버행이 길지만 그 오버행이 긴 그 앞쪽 부피에 질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바퀴가 내 발 앞에 있으니까 그만큼 예민하게 움직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속도에서도 그냥 꺾으면 미쳤어. 움직임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야. 아, 미쳤어. 진짜 여러모로 말도 안 되긴 해.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움직임이야. 아, 지금 와인딩 길에 좀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좀 타이트한 코너들을 들어섰을 땐 이 재미가 훨씬 더 커지는데, 아, 돌아나가는 거 보세요. 아, 페라리 탈 때 언제나 리뷰하기가 너무 힘든 점이 이런 점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차들을 탈 때는 무게중심도 어느 정도 뭐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코너링의 이런 한계치들도 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페라리를 탈 때 그 한계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달리고 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나가더라도 한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페라리를 리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력을 키워야겠어. 근데 이 다른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서 이제 비롯하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안정감에서 비롯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차를 운전할 때 차의 한계치가 내 실력보다 아득히 위에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코너를 들어갈 때도 좀 안정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조금 더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계치가 너무 낮은 차들은 그 한계를 넘나드는 부분에서 스릴을 느끼면서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운전 재미가 약간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좀 마음을 졸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주행 한계치가 높은 차들을 타다 보면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아, 페라리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괜히 한번 고갯길로 들어서고 싶고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게 이 296 GTB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달리고 달려서 남은 거리 한 46km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리는 고속도로 위주로 좀 많이 달려봤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차의 출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하는데, 이 차의 출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V형 6기통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힘을 합쳐가지고 830마력이나 발휘합니다. 근데 이거요, 뒷바퀴로만 가요. 이게 이 차의 지금 미친 점인데, 이 전기 모터는 167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출력을 발휘해서 이거 배터리를 다 충전시켜 놨을 때는 여기 계기판에 아까 떠 있는 거 보니까 한 25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떠 있더라고요. 아까는. 아무튼 이 전기 모드만으로도 꽤 높은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도 7.45kWh나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모드로 달리게 되면은 시속 130km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페라리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를 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 성능을 위해서 전기 모터를 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 배터리를 진짜 금방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HEV 차들을 탈 때 따로 배터리를 외부에서 충전시켜 놓지 않으면은 제 성능을 다 발휘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페라리는 퀄리파잉 모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 모드로 그냥 한 10분 정도 달리면은 어느샌가 충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완전 바닥이었던 배터리가 벌써 2칸이나 찼거든요. 이거 금방 차올라요. 그리고 이 퀄리파잉 모드에서는 이 전기 모터랑 엔진이랑 최대 출력으로 차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빠르거든요. 잠깐만 그냥 맛배기로 보자면은 이렇게 엄청 빨라요. 반응도 엄청 빠르고 매 순간 최대의 출력을 뿜어낼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초대에 도달하거든요. 2.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을 하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높은 출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초대에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4바퀴로 지면을 박차지 않으면은 출력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296 GTB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굴림만으로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초대를 끊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슈퍼카들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의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대단하게 빨라요. 이 차 단 7.3초 만에 도달합니다. 대중적으로 그래도 꽤 달린다고 하는 차들이 이제 7초대에 그렇게 끊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이 296 GTB는 시속 200km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달려오는 이 장거리 이동할 때 고속도로 위에서도 의미가 있죠. 앞에 답답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진짜 후련하게 추월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마저 드리자면은, 이 파워트레인 언제라도 즉각적인 출력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력을 전달하는 과정들도 이런 피로감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변속기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이 830마력을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바퀴로 전달을 해요. 페라리에서는 F1 DCT 변속기라고 말을 하는데 8단 변속기입니다. 전에 프로 상대 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라리가 변속기에서 편안함을 가져가게 하는 비법이 진짜 남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속기라는 거는 엔진의 최대 토크 영역이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놓는,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변속기는 자기 모습을 감추면 감출수록 좋은 겁니다. 변속을 해요. 저 지금 변속 충격 느껴지는 거 안 보이시죠? 실제로도 변속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빠른 변속으로 아예 동력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옛날에 RPG 게임 하다 보면은 마법사가 뭔가 스펠을 외워가지고 마법을 왕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치를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리면 그 스펠을 안 외운단 말이에요. 지금 페라리가 그런 걸 해놓은 것 같아요. 얘는 변속을 하는 그 단계에 스펠이 없어. 그냥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동력의 끊김이 느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파워트레인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페라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희는 고속도로를 다 달려와서 남은 거리 15km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페라리를 타면서 페라리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안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굉장히 되게 많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뭐 기껏해야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정도들만 있는데, 그럼 나머지들은 어딨냐? 페라리의 철학 뭡니까? 운전 중에 손을 스티어링에서 떼지 않게 만드는 거. 운전 중에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들은 스티어링 휠에 다 있어요. F1 같은 거지. 깜빡이도 손가락을 뻗지도 않아도 돼. 엄지로 이렇게 누르도록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조작 버튼 같은 것들도 여기 마네티노 스위치라고 해서 여기 다 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지 아니면은 퀄리파잉 모드로 갈지, 이런 것들도 손가락만 뻗어서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작 버튼, 이것도 스티어링 휠 왼쪽 뒤에 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을 다음 곡, 전 곡 넘기는 것도 여기 달려 있고요. 이 뒤쪽에, 그리고 오른쪽 걸 한번 하면은 와이퍼, 왼쪽 건 지금 누르면 안 되는 게 하이빔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차보다 하이빔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오려고 했었잖아요. 퀄리파잉 모드로 그래서 바꿔놨었는데, 도심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퀄리파잉 모드를 해제하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이었잖아요, 배터리. 지금 그 사이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나? 근데 지금 배터리 100%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페라리가 이 PHEV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을 아끼겠다고 바깥에서 따로 충전을 걸겠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이런 식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은, 슈퍼카를 맨날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 오랜만에 타거나 그랬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배터리 방전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PHEV 버전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 놓으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뭐 이 정도의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 솔직히 기름값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는 게 좀 힘든 게 뭐냐면요, 트림미터 상에 연비 표시가 없습니다. 대략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의 연료 탱크 용량은 65리터예요 그리고 지금 3칸 남아있으니까 한 30%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리터 정도 연료가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28km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 그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7km대예요 근데 막상 지금 찍혀 있는 거는 리터당 1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도 기름을 자주 넣는 걸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고급유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진짜 적어요. 막상 주유소 가더라도 고급유를 주유할 수 있는 기계가 기껏해야 한 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든 거지. 연비가 좋은 슈퍼카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오너가 되실 분들한테도 상당히 장점으로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정선까지 거의 500km 정도를 페라리를 타고 슈퍼카를 타고 주행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빠른 차 밟을 때 뭐가 있겠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에는 슈퍼카가 가진 장점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슈퍼카들이요. 슈퍼카 탈 정도면 일단 주변의 시선 정도 받는 거는 되게 뭐 즐기시는 분들일 테고, 아까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 있는데 학생들이 어디 놀러 갔다 오나 봐요. 차보고 막 사진 찍고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차에 대한 열정도 식은 줄 알았는데, 이 페라리 같은 차들은 그런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까지도 다시 되살려주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꿈 같은 차잖아요. 언제나 페라리는 이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되게 뿌듯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시승이었어요. 자,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페라리 296 GTB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것 봐, 브레이크 밟는 느낌도 되게 자연스럽다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편해요. 인정.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